안녕하세요. 자도르입니다.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아이허브에서 주문한 베이킹 재료들 도착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뜯어보고 써보고 좋았던 제품들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촬영해보려고 합니다. 신기하게 한국에서 시켰을 때랑 똑같은 상자에 똑같은 스티커가 묻혀서 왔어요. 그럼 한번 뜯어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터비나도 설탕이라는 비정제 설탕이에요. 비정제 설탕은 비정제 원당이라고도 부르고 말 그대로 정제하지 않은 설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설탕의 원료인 사탕수수로부터 설탕을 만들어낼 때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싹 걸러내고 순수한 당 성분인 흰 설탕만 남기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을 바로 정제라고 불러요. 사탕수수를 흰 설탕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걸러지는 이런 불순물들을 당밀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정제 설탕에는 흰 설탕과는 다르게 당밀 성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흰 설탕과는 구별되는 색, 맛, 그리고 미네랄, 비타민 등의 영양소가 들어있게 돼요. 그래서 맛도 더욱 흰 설탕보다는 복합적인 단맛이 나고 흰 설탕에 비해 좀 덜 달게 느껴지기도 해요. 비정제 설탕에는 당밀 함유량과 추출 방식에 따라서 머스코바도, 데메라라, 터비나도 등 여러 가지 종류의 비정제 설탕이 있어요. 터비나도도 그 여러 종류의 설탕 중에 한 가지 종류이고요. 당밀 함유량이 높은 비정제 설탕일수록 더 수분감이 많고 색도 더 진해요. 터비나도는 비정제 설탕의 종류 중에서 당밀이 좀 적게 함유되어 있는 편에 속해서 수분감도 좀 덜하고 색도 옅은 편이에요. 사실 우리가 슈퍼에서 사는 그 비닐에 들어있는 황설탕은 흰 설탕으로부터 만들어진 거거든요. 흰 설탕에 캐러멜 색과 맛을 입혀서 비정제 황설탕의 풍미를 흉내낸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비정제 설탕이 그런 마트에서 파는 황설탕이나 흑설탕보다 가격이 더 비싸고 맛도 더 깊은 풍미가 있어요. 건강에도 더 좋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황설탕이 들어가는 베이킹에는 꼭 비정제 설탕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른 설탕들이랑 비교했을 때 이 터비나도 설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바로 입자 크기인데요. 입자 크기가 다른 설탕들에 비해 굉장히 두껍고 굵어요. 그래서 설탕을 그냥 씹어 드셨을 때 약간 바삭바삭 하거든요. 이거를 베이킹에 활용을 하면은 과자에 조금 더 독특한 식감을 줄 수가 있어요. 제가 플레인 스콘을 만들 때 계란 물질 위에 이 터비나도 설탕을 솔솔 뿌려줬었는데요. 이 설탕의 입자가 굵기 때문에 오븐 안에서 높은 열에 구워도 전혀 설탕이 녹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워져 나온 스콘에도 그 설탕의 바삭바삭한 식감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스콘에 좀 독특한 식감을 줘서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플레인 스콘 만들 때 사용을 했었고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 쑥 인절미 케이크 위에 올린 그 크럼블에도 이 설탕이 들어갔었어요. 역시 같은 성질을 이용해서 얘 입자 크기가 굵기 때문에 반죽하는 도중이나 오븐 안에 들어갔을 때 얘가 녹지 않거든요. 그래서 크럼블을 구웠을 때도 이 입자들이 안에 그대로 살아있어서 좀 더 크럼블의 독특한 식감을 주고자 이 설탕을 사용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굵은 설탕을 겉면에 묻혀서 구워야 하는 사브레 쿠키 종류나 티그레 같은 구움 과자 겉면에 이 설탕을 묻히면 바삭바삭한 식감을 줘서 과자가 더 맛있어집니다.
이 설탕 사용한 티그레 레시피는 조만간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이거는 미국 맥코믹사에서 만든 바닐라 익스트랙 제품이고요. 제가 기존에 쓰던 익스트랙이 다 떨어져서 대체품을 찾을 겸 한번 주문해 봤는데 생각보다 질이 괜찮고 가격도 저렴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바닐라 빈, 그리고 바닐라 페이스트, 바닐라 오일, 바닐라 익스트랙 이렇게 바닐라 관련된 제품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어디에 어떤 걸 써야 하는지 뭘 사야 하는지 헷갈리셨을 텐데요. 먼저 바닐라 익스트랙은 알코올에 바닐라 향을 우려낸 제품입니다. 그래서 바닐라 빈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바닐라 빈 대용으로 바닐라의 향을 약간 과자에 주고 싶을 때 쓰는 제품이고요. 당연히 일반 바닐라 빈을 알코올에 우려낸 거기 때문에 맛과 향이 천연 바닐라 빈을 넣은 것보다는 약하겠죠. 그리고 드셔보시면 약간 알코올 때문에 쓴맛이 나요. 그래서 바닐라 익스트랙은 주로 반죽 안에 소량 넣어서 계란 잡내나 밀가루 잡내를 가려주는 용도로 많이 쓰고요. 굽는 반죽 또는 굽지 않는 반죽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바닐라 오일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오일에다가 바닐라의 맛과 향을 우려낸 제품이에요. 그래서 바닐라 오일은 기름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무스 케이크나 크림처럼 굽지 않는 반죽에는 넣으실 수 없고요. 주로 구운 과자나 파운드처럼 굽는 반죽 안에 넣어서 계란이나 밀가루의 안 좋은 냄새를 좀 가려주고 약간의 바닐라 향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닐라 오일, 바닐라 익스트랙이랑은 다르게 바닐라 에센스라는 제품도 시중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인터넷에서 바닐라 에센스라고 치면 주로 약간 저렴한 제품들, 그리고 천연 바닐라 향이 아닌 합성 바닐라 향을 사용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입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성분표를 자세히 보시고 바닐라 향이 천연인지 합성인지, 합성인 경우에는 합성이라는 글자를 찾으실 수 있거나 아니면 바닐린이라는 단어로 아마 표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합성 제품들은 천연 바닐라 익스트랙이나 에센스보다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과자에 넣었을 때 자칫하면 과자의 맛과 향을 해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합성 바닐라 향으로 된 저렴한 제품은 좀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제가 쓰는 바닐라 페이스트인데요. 바닐라 페이스트 같은 경우는 성분을 보시면 시럽이 들어가 있고요. 바닐라 익스트랙이 들어가 있고 천연 바닐라 빈 씨앗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닐라 페이스트 제품은 바닐라 씨앗이 좀 보여야 먹음직스러울 때, 그리고 바닐라 오일이나 익스트랙보다는 조금 더 천연 바닐라 빈에 가까운 진한 맛과 향을 내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좋고요. 당연히 바닐라 빈이 들어있기 때문에 단가는 오일이나 익스트랙보다 비쌉니다. 천연 바닐라 빈이랑 오일이나 익스트랙의 중간 정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닐라 페이스트부터는 좀 고급진 맛과 향이 나서 바닐라 맛 버터크림을 만들 때나 무스를 만들 때나 천연 바닐라 빈을 넣은 것보다는 풍미나 맛이 약간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바닐라 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밥스 레드밀의 헤이즐넛 가루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바치디다마 이탈리안 쿠키, 고양이 쿠키 그거 만들 때 사용했던 가루입니다. 한국에서 판매하는 헤이즐넛 파우더는 껍질이 없는 헤이즐넛을 갈아서 만든 거라 이렇게 얼룩덜룩한 색이 아니고 아몬드 가루랑 거의 비슷한 색이거든요. 그래서 이 껍질까지 갈려있는 헤이즐넛 가루 찾으시는 분이 많으셨는데 이 제품 쓰시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껍질까지 있는 헤이즐넛이 껍질 없는 헤이즐넛보다 풍미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서 혹시 안 써보셨으면 이 제품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헤이즐넛 가루는 아몬드 가루가 들어가는 레시피들에 아몬드 가루랑 섞어서 쓰거나 아니면 아몬드 가루 전량을 헤이즐넛 가루로 완전히 대체하셔서 쓰시면 아몬드랑은 좀 더 다른 헤이즐넛의 좀 더 진하고 고소한 풍미를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휘낭시에 만들 때 아몬드 가루 반 헤이즐넛 반 이렇게 섞어서 자주 만듭니다. 그러면 좀 더 진한 맛이 나고 고소함도 좀 더 강해져서 맛있더라고요. 이거는 플레르드셀, 게랑드셀이라고도 하고요. 게랑드 소금이라고도 하고 플레르드셀 프롬 게랑드라고도 하고요. 이름이 많죠. 게랑드셀 또는 플레르드셀이라고 합니다. 이거 역시 매코믹사에서 만든 제품이에요. 저는 베이킹할 때 넣는 소금으로 항상 이 게랑드셀을 사용하거든요. 물론 소금의 종류가 정말 전 세계에서 나는 거 다 합치면 수백, 수천 가지는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비싸고 귀한 고급 소금들, 맛있는 소금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 소금을 써야만 한다, 이 소금이 제일 맛있다는 아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 소금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프랑스 바닷가에서 전통 방식으로 채취한 소금이라 미네랄이 좀 더 풍부하다고 하고요. 맛을 먹어보면 확실히 좀 일반 소금에 비해서 좀 덜 짜요. 덜 짜고 끝맛이 약간의 감칠맛이 돌면서 단맛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베이킹할 때는 꼭 이 소금을 사용하고요. 사실 요리할 때나 뭐 파스타 물 삶을 때처럼 소금을 팍팍 쳐야 될 때는 이 소금은 사실 비싸서 쓰지 않아요. 저는 이 소금은 오로지 베이킹할 때만 쓰고요. 네. 혹시 안 써보셨으면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베이킹에 소금이 막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하나 사면 생각보다 오래 사용하거든요. 네, 이 제품 추천합니다. 이건 카카오 닙이에요. 카카오 닙이라는 게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카카오 닙은 카카오 콩 열매를 그냥 부순 거거든요. 이거는 드셔보시면 이게 뭐야 싶을 정도로 단맛이 하나도 없고요. 딱딱하고 쓴맛이 나요. 요즘에는 이 카카오 닙이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홈쇼핑 같은 데서도 약간 다이어트 식품처럼 해서 많이 파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제품을 브라우니 쿠키 만들 때 넣어줬거든요. 브라우니 쿠키는 반죽 자체가 상당히 단맛이라서 자칫 너무 달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 카카오닙 같은 좀 씁쓸한 제 부재료들을 좀 넣어주면 반죽 자체의 단맛을 조금 눌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오독오독하기 때문에 쿠키의 식감도 더 살려주면서 좀 덜 달게 느껴지는 그런 효과를 주려고 쿠키에 넣었어요. 심플리 오가닉의 시나몬 파우더 제품입니다. 여러분, 시나몬이랑 계피가 다르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계피는 우리가 수정과를 먹었을 때 입안에 남는 좀 화하면서 매운 향, 그 맛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나몬 파우더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당근 케이크, 뭐 그런 게 있겠죠. 베이킹을 하실 때는 계피 말고 반드시 시나몬 파우더를 쓰셔야 돼요. 둘이 맛이 살짝 다른데요. 시나몬이 더 부드럽고 덜 맵고요. 계피는 살짝 코를 찌르는 좀 매운 향이 더 강하고요. 맛 자체도 더 세요. 그래서 시나몬 파우더를 넣으라고 돼 있는데 계피가루를 넣었을 경우에 자칫 계피의 향이 너무 강해서 거슬리게 느껴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에 뭐 시나몬 파우더라고 치면은 성분표를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 계피가루가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시나몬이랑 계피가 정확히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좀 명칭이 좀 혼용돼서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영문 표기로 보시면은 시나몬 파우더는 실론 시나몬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계피는 이거랑 구분해서 카시아 시나몬이라고 명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나몬 파우더를 베이킹용으로 구입하실 때는 국내에서 시나몬 파우더, 시나몬 가루라고 유통되는 제품들보다는 이렇게 외국 브랜드의 실론 시나몬이라고 된 제품을 구입해서 쓰시는 것이 계피가루가 잘못 올 확률을 좀 줄여줘서 좀 더 안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심플리 오가닉에서 나온 제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짠! 심플리 오가닉 향신료 제품들입니다. 진저, 카다몬, 코리앤더, 넛맥, 흰후추, 클로브. 저는 평소에도 요리를 즐겨하고 좋아해서 이런 여러 가지 향신료를 종종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병채로 모으는 걸 좋아하는데요. 제가 미국 쿠키 책을 뒤져보다가 스페클로스 쿠키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로투스 쿠키로 더 유명한 그 쿠키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레시피를 보다가 레시피에 한 7가지 향신료가 들어가더라고요. 레시피를 좀 테스트해보고 맛있으면 유튜브에 레시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메이플 설탕이에요. 메이플 슈가고요. 여러분 메이플 시럽은 다들 많이 아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메이플 시럽은 집에 있는데요. 메이플 시럽은 사실 시럽이고 따라 보시면 일반 시럽이나 그런 꿀, 물엿 이런 재질보다 훨씬 더 묽어요. 굉장히 물처럼 묽고 수분량이 많아서 베이킹할 때 사실 쿠키나 스콘 같은 거에 메이플 맛을 넣고 싶을 때 그 시럽을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수분량이 너무 많아서 내가 내고자 하는 풍미대로 그 양을 다 넣을 경우에 반죽이 질어져요. 그래서 레시피들에는 메이플 시럽을 좀 더 끓여서 다운시켜서 쓰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캐나다에서 되게 유명하고 사람들이 기념품으로도 많이 사간다는 그 메이플 쿠키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이 메이플 슈가가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메이플 시럽으로는 사실 쿠키에는 넣어서 메이플 맛을 낼 수가 좀 없어가지고 네, 한번 써보려고 구입했습니다. 이거는 당밀입니다. 몰라시스라고도 하고요. 이 당밀은 쉽게 말해서 비정제 설탕이 백설탕으로 점점 정제되는 과정에서 그 얻어지는 그 갈색의 부산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맛은 어떤 맛을 떠올리시면 되냐면 흰 설탕과 머스코바도의 차이, 그 차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이 당밀 함유량에서 나오는 차이거든요. 흰 설탕에는 당밀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비정제 설탕에는 당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진한 갈색의 색깔과 그 특유의 풍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왜 구입했냐면 이게 들어가는 쿠키 레시피가 상당히 많거든요. 진저 스낵 쿠키, 생강 쿠키 그런 거 아시죠? 그럴 때 이제 생강이랑 당밀을 넣어서 좀 특유의 구수하면서 알싸하면서 쫀득하고 달달한 느낌, 그런 거를 얘가 줄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사실 풍미가 워낙 독특하기 때문에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이거를 살까 말까 하면서 막 인터넷에 쳐봤었는데 막 구매해야 되고 구입하기가 쉽지 않았었어요. 근데 아이허브에 딱 있어서 이번에 구입해봤고요. 여러 가지 쿠키 만드는 레시피들에 넣어서 활용해보려고 해요. 이것도 제가 테스트해보고 맛있는 레시피 발견하면 올려드릴게요.
이건 롤드 오트예요. 귀리를 얇게 눌러서 압착해 놓은 제품이고요. 주로 아메리칸 쿠키 레시피에 많이 들어가요.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더블트리 호텔의 비밀 초코칩 쿠키, 거기에도 이 롤드 오트가 들어갔었거든요.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오트밀이라고 하면 이 롤드 오트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베이킹할 때. 롤드 오트는 사실 한국에서도 흔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재료라서 굳이 이렇게 아이허브 직구로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이 구입하실 때 모양을 보시고 오트밀이라고 돼 있는데 통통하게 생긴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베이킹에 쓰시면 안 되고, 그 또 크리스피 오트밀이라고 해서 색이 좀 더 진하고 바삭바삭한 게 있어요. 그거는 그냥 먹기 좋게 맛있게 가공된 제품이라 그런 거를 쿠키 반죽에 넣으시면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색깔이 좀 밝고 하얗면서 납작하게 눌려져 있는 제품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올드 패션드 오트라고 된 것도 괜찮고 퀵 오트라고 돼 있는 것도 괜찮고요. 네, 아무튼 다 롤드 오트의 한 종류니까요. 그런 거 사시면 되고요. 저는 밥스레드밀 제품들 다 좋아해요. 질이 좋은 편이라서. 네, 밥스레드밀 제품 살 때는 아이허브의 제품들이 많아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바닐라 빈 파우더인데요. 타이티 바닐라 빈 파우더예요. 네, 이 제품은 사실 선뜻 추천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게 너무 가격이 비싸요. 이거 한 통에 5만 원 넘었던 것 같은데. 근데 요즘 최근 몇 년 사이에 바닐라 농사가 흉작이라서 마다가스카르 바닐라빈, 타이티 바닐라빈 할 거 없이 바닐라 가격이 너무너무 심하게 올랐거든요. 제가 5년 전에 이 제품을 처음 발견하고 아이허브에서 살 때만 해도 그때 2만 얼마에 구입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때 정말 가격대 성능비 최고라고 생각하고 정말 잘 썼었어요. 이거 하나 사면은 이게 양이 작아 보이지만 이 안에 바닐라빈 가루들로 꽉 채워져 있어서 한 2년 정도 넘게 사용했었거든요. 저는 이거를 마카롱이나 다쿠아즈 버터크림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진짜 타이티 바닐라빈 넣기에 뭔가 부담스러울 때 이 제품을 좀 넣어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진짜 바닐라빈에서 낼 수 있는 풍미가 많이 나요. 그리고 요새 샵이나 베이커분들이 피에르 에르메 스타일 바닐라 타르트 많이 만드시잖아요. 그 위에 보시면은 검은색 가루가 점점 뿌려져 있거든요. 그게 그 바닐라 파우더예요. 그래서 저도 그 타르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네, 이거 좀 위에 뿌려주면 더 모양도 좋고 맛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구입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랑 함께 아이허브에서 구입한 베이킹 재료들 언박싱 해보셨는데요.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번에 레시피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